자, 이번에 기술 통계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 먼저 추정과 검정으로 들어갑니다.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에서는 추론을 추정과 검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다시 추정은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점추정과, 그리고 그 점추정량을 기준으로 똑같은 크기의 표지 보차를 더해주고 빼주어서 하나는 하한, 하나는 상한으로 실외 구간으로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간 추정입니다. 자, 이때 점추정량은 어떤 바람직한 성질을 가져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불편성 가져야 됩니다.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불편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내가 맞춰야 되는 게 정중앙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맞히고 싶으면 단번에 딱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한 번에 모수를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근처에 맞히려고 애를 쓰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추정하고자 하는 추정량들을 평균 내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이 빨간 색깔 모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맞히려고 하기는 하는데 엉뚱한 곳을 자꾸 이렇게 겨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평균 내면 이 자리겠죠. 이거는 모수,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정중앙에 있는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랑 한참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가 있는 추정량은 편의 추정량이라고 해서 좋은 추정량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불편 추정량,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 추정량의 평균이 바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된다 하는 바이어스가 없는 unbiased 그러한 성질 NESS. 그래서 불편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은요. 가급적이면 분산이 작은 게 좋겠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맞히려고 하는 것은 이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뭔가 맞히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분산이 커요.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막 뭔가 맞히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편차가 너무 커요. 이런 경우보다는 어떻게 해요? 좀 오밀조밀 밀집해가지고 추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래서 평균이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추정량의 평균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가 된다 하는 불편성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분산이 작게 추정이 되느냐 하는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효율성이고요. 이거를 뭐 최소 분산성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산과 관련된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일치성은 n이 충분히 커지면 점추정량이 결국 모수로 수렴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은 모집단이에요. 근데 나는 다 뽑지 못해가지고 일부만 뽑았거든요. 표본. 그래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X바와 모집단에 실제 존재하는 뮤하고는 좀 간극이 있겠죠. 그런데 표본을 여유가 돼서 내가 좀 크게 뽑아본다. 이렇게 점점 표본이 모집단만큼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X바가 뮤로 수렴해야겠죠. 자, 이게 바로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추정하는 통계량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질 세 번째 일치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충분성은 표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X바와 같은 표본 평균은 크기 n이 확률 표본의 모든 자료값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줌으로써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했으나 중앙값처럼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정중앙에 오는 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그런 추정량은 사실 충분히 활용한 충분 통계량은 아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X바라고 하는 확률 표본
확률 표본의 표본 평균 있죠? 표본 평균은 점 추정량이 가져야 되는 바람직한 성질,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을 모두 갖춘 아주 바람직한 추정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표본에 근거한 추정 문제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추정량의 기대값의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그 다음에 추정량의 기대값, 추정하고자 하는 추정량의 기대값, 요 기대값의 차이. 아까 제가 요 관역 그려가지고 보여드렸죠. 추정하고자 하는 추정량은 실제 모수는 여기 있는데 중간에 있는데 내가 저 엉뚱한 데를 자꾸 추정한다. 그것의 기대값이 여기다. 그러면 세타의 기대값은 여기 있고요. 세타 실제 알고자 하는 세타는 여기 있고요. 이것 간의 차이는 편의 바이어스라고 했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가 n인 표본에 근거한 모수 세타의 추정량을 세타 햇이라고 할 때 틀린 설명은 세타 햇이 기대값이 세타일 때 우리는 불편성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확인 맞습니다. 자, 분산이 더 작으면 세타2가 더 효율적이고 유효하죠.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된 설명이죠. 틀린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직한 추정량의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어때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은 해당되지만 할당성은 아닙니다. 다음 중 추정량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성질이 아닌 것은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은 해당하지만 정확성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 추정량이 가져야 되는 성질을 이해하시면 문제들이 절로 풀립니다. 자, 요거는요. 모 평균과 모 분산이 각각 뮤,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2인 샘플을 뽑았습니다. 이때 모 평균 뮤를 추정하려고 해요. 근데 추정량으로 일단 첫 번째 추정량은 이렇게 정했고요. 세타 햇 1은 이렇게 정했고요. 세타 2 햇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은 불편성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세타 햇 1의 기대값은 어때요? 기대값 2분의 x1, x2 이렇게 되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x1의 기대값도 모평균 뮤, x2의 기대값도 모평균 뮤 해서 2뮤 해서 약분되면 뮤가 돼요. 결국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평균이 됩니다. 이건 불편 추정량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타의 2도 한번 볼까요? 기대값 3분의 2x1 플러스 x2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뮤 해서 이것도 뮤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두 개의 그 추정량은 각각 다르지만 이 둘은 불편성은 만족해요. 그런데 분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분산은 어떻습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4분의 1 곱하기 분산, x1의 분산, 그리고 4분의 1 곱하기 x2의 분산, 이렇게 돼요.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서 4분의 2 시그마 제곱, 2분의 1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추정량은요, 어때요? 3, 3은 9 해서 9분의 1 곱하기 어떻게 해요? 분산 x1의 분산 곱하기 4,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플러스 분산 x2의 제곱 이래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9분의 4 시그마 제곱 플러스 1 시그마 제곱이니까 9분의 5 시그마 제곱이에요. 자, 2분의 1이 9분의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세타 햇 1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그 두 번째 추정량보다 세타 햇 1이 더 선호되는 이유는 이러한 유효성, 효율성,
최소분산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모수의 추정에서 추정량의 분포에 대해서 요구되는 성질 중에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가 우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잖아요. 시그마였거든요. 그런데 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흩어진 정도, 산포와 관련이 있고 요것과 관련이 있는 성질이 바로 뭐냐? 유효성, 효율성, 최소분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된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7번 문제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A, B, C도 모두 다 계산을 해보시면 A, B는 불편추성을 만족하고 C는 항상 바이어스가 존재하는 편의 추정량이네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산을 계산해 보면 산술 평균이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이에요. 즉 분산이 가장 작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A, B, C 중에 유일한 불편 추정량 A가 아닙니다. A와 B가 불편성을 만족하는데요.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이 A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분산을 내가 추정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고 추정량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질이 아닌 것은 편의성이죠. 편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수의 추정에 사용될 추정량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질이 아닌 것은 편의성. 똑같은 문제인데 보기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이런 표본의 크기와 직접 관련 있는 성질이 바로 일치성이었습니다. 어때요? x바가 결국 뮤로 간다. 언제? n이 충분히 커질 때 이랬어요. 자, 어떤 모수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하면 일치성입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모수의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량을 추정 통계량이라고 하고 그것의 관측값은 추정치라고 한다. 이건 맞아요. 모수에 대한 추정량의 기대값이 모수와 일치할 때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모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의 불편 추정량이다. 요거는 표본 표준 편차는 그 모 표준 편차의 편의 추정량입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시그마 S 제곱은 기대값을 취하면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런데 S는 기대값 취하면 시그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3번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표본 평균은 모 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다. 그쵸?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모 평균의 점 추정량, 표본 평균이 가장 좋다 했으니까 주당 TV 시청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9명을 뽑았다. 그럼 9명의 TV 시청 시간 쭉 있겠죠?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9로 나누면 x바, 즉 뮤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점 추정량이 됩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워서 계산하면 14.9가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좀 전까지 우리는 추정 중에서도 하나의 포인트로 추정하는 점 추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점 추정량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성질로는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이 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성질을 설명을 드리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간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구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장 좋은 점 추정량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점 추정량에다가 어떻게 같은 크기의 표지 오차를 더해주고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내 구간의 하한과 실내 구간의 상한을 정해서 그렇게 구간을 추정하는 겁니다. 즉 모수 뮤가 뮤 햇의 하한보다 크고 뮤를 추정하는 추정량의 상한 upper bound보다도 작을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을 1-알파로
설정하고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신뢰 구간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됩니다. 자, 모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은 어떻게 쓰느냐? 하한과 상한을 연결해서 괄호 안에 콤마로 연결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이때 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뢰도,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뢰도, 신뢰 수준이라고 해요. 뭐를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를요. 자, 이건 뭐냐면 모수를 구간 내에 포함시킬 가능성, 즉 모수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0% 신뢰 구간. 그죠? 뭔가 이 구간 안에는 100%확 장담해 라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수 전체의 집합을 가진다. 그렇다면 그건 나한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어요. 따라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긴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주어진 신뢰도 하에서 동일한 신뢰도를 갖는다면 짧은 신뢰 구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뢰도라면 어떻게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의 신뢰 구간을 추정했는데 172cm에서 175cm 사이에 있는 걸로 추정이 돼. 요렇게 추정하는 게 좋지. 50cm에서 3m 20 사이에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짧을수록 가급적 주어진 신뢰도 하에서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은 신뢰도는 무조건 높다고 좋으냐? 그렇진 않죠. 100% 신뢰 구간은 전체 실수 전체 집합을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아무런 그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표집 분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표집 분포입니다. 지금 표집 분포를 요렇게 지금 주고 있네요. 정규 모집 다닐 때, 모분산을 알 때, 그럴 때에는 요 분포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정규 모집단인데 모분산을 몰라서 표본의 분산이라도 좀 끌어와서 써야 될 때 있죠. 이때는 시그마 대신에 S를 쓰고 할 수 없이 좀 더 뚱뚱한 페널티를 받아서 T 분포를 씁니다. 그리고 임의의 모집단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요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따른다라는 거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중심 극한 정리 이미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요 부분 제가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딱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자,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자, 표집 분포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표본 분포. 자, X바의 분포, 표본 분포는 통계량의 분포라고 했죠. 통계량 중에서도 좀 쓰임새가 많은 통계량이 X바입니다. 자, 표본 평균의 분포. 자, 첫 번째 세팅이 어떤 세팅이냐? 첫 번째 세팅은요. 아주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정규 모집단이면서 시그마 제곱도 알아요. 심지어. 평균도 모르면서. 그죠? 평균도 몰라가지고 모집단 평균도 몰라서 표본 뽑아가지고 X 봐가지고 이렇게 맞나 아닌가 보고 있는데 모평균 알아야 계산 가능한 시그마 제곱까지 안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알고 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아름다운 분포를 따른다는 것까지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분포를 쓰느냐면 정규 모집단에서 뮤, 시그마 제곱의 분포를 따르고 이때 표본을 뽑으면요. 크기 n인 랜덤 샘플을 뽑잖아요. 그러면 x바는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그죠? 얘는 따르니까 정규 확률 변수는 그것의 평균 빼고 그것의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주면
표준화 변수가 되고 이것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랬어요. 자, 두 번째 세팅입니다. 두 번째 세팅. 정규 모집 단위기는 해요. 그런데 시그마 제곱을 아는 건 좀 너무 무리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은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표본을 뽑는데 충분히 대표본으로 샘플 수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소표본이다. 보통은 소표본이라 하면 샘플 수가 30케이스 미만일 때를 뜻합니다. 자, 그럴 때에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로부터 크기 N인 랜덤 샘플을 뽑았으나 그죠? 시그마 제곱을 몰라서 내가 그리고 이제 X 바도 그쵸? 뮤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통계량을 쓰려고 하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나는 지금 어때요? 내 상황은 시그마 제곱을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뮤도 모르고 시그마도 모르고 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모수는 뮤 하나면 충분한데 시그마도 몰라서 이렇다면 이제 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에다가 표본으로부터 얻은 표준 편차 S라도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시그마 대신에 S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면 S를 썼으니까 페널티를 받아요. 너 모르는 값인데 표본으로부터 정확하지 않은 값을 썼네? 그러면 정규 분포는 더 이상 못 써. 그러고 조금 더 분포가 꼬리가 두꺼운 T 분포를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도 n-1인 T 분포에 해당합니다. 그죠? 이 S가 뭐냐면요. S제곱이 XI들을 모두 더해서 평균 낸 거 있죠. 그 평균으로부터 각 자료가 떨어진 거리, 그걸 제곱을 해서 모두 다 더해가지고 n-1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루트를 씌워서 S를 구한 거라서 이 표본의 분산식이 가지는 자유도를 그대로 T분포가 따르는 겁니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세팅이다. 시그마 저거 모르고 표본의 크기도 크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T분포 써요. 관련 분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는 뭐냐? 임의의 모집단이죠. 모집단 잘 몰라요. 평균도 모르고 시그마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죠. 그런데 내가 표본은 좀 크게 뽑아줄 수가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다. 보통은 30케이스 이상입니다. 즉,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크기가 충분히 큰 표본을 뽑아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무엇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죠? 거기에 의해서 따릅니다. 따라서 뮤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쓸 때 x바 나누기 루트 n분의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시그마 몰라요. 시그마 몰라서 어떻게 이 자리에 s를 쓸 수 있어요. 그죠? s를 쓸 겁니다. 시그마 대신에 s를 쓸 겁니다. 그러나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n이 충분히 크면 그죠? 이 S는 시그마에 대한 일치성은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S 넣고 그 다음에 X바 자체가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 분포로 근사 수렴하니까 이것을 표준화시킨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 역시 스탠다드 노멀로 근사적으로 수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세팅이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본 분포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어떤 분포를 써야 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뮤에 대한 추정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또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 평균 뮤에 대한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정규 모집단에서 시그마 제곱을 아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장 좋은 점 추정량을 먼저 선택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 추정량하고 내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하고 문제 세팅에 맞춰가지고 잘 알고 있는 잘 알려진 분포를 따르는 함수를 하나 선택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요런 표준 정규 분포예요. 즉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그죠? 요럴 때 나는 구간 내에 포함될 가능성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끔 주어진 신뢰도 하에서 그, 그 95% 예를 들면 신뢰도 하에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짧은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왼쪽으로 알파를 떼버리고 신뢰 구간을 이렇게 설정해 버리면 신뢰 구간 길이가 무한대가 돼요. 자, 반대로 마찬가지 이쪽에 알파를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면 이것도 실내 구간의 길이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짧은 실내 구간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일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실내 구간을 주느냐? 양쪽의 꼬리를 2분의 알파씩 똑같이 떼내고 중간에 들어올 가능성을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게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요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따라서 실내 구간의 그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 probability 어떻게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자, 왼쪽 오른쪽 꼬리 확률 알파만큼 가지는 지점 우리 뭐라고 표현했나요? g 알파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G 2분의 알파죠. 2분의 알파의 확률을 가지는 G값, 왼쪽에 2분의 알파의 확률을 가지는 G값,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보다 크고 플러스 G 2분의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바로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도록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중간에 뮤만 두고 제가 그죠? 중간에 뮤만 두고 모두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전개를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뮤는 x바 빼기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고 뮤는 x바 플러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좋은 점 추정량 x바에다가 같은 크기의 표지 보차를 더해주고 빼주면 그러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추정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confidence interval은 어떻게 추정되느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요렇게요. 요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세팅. 똑같은데 두 번째 세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 모집단이에요. 그러나 시그마 제곱 모른다 했죠? 그리고 소호 표본입니다. 자, 요런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정규 모집단 내고 시그마 제곱 몰라서 할 수 없이 S제곱을 써야 돼요. 자, 이때 T분포 따른다 했습니다. 자, 가장 좋은 점 추정량. 어떤 세팅이더라도 뮤를 추정할 때 가장 좋은 점 추정량은 X바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과 뮤가 적절히 들어가 있으면서 모르는 모수는 뮤만 가지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분포를 따르는 함수를 하나 찾아요. 그게 바로 루트 n분의 s 넣어서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보다 좀 꼬리 쪽이 뚱뚱해서 추정을 할 때도 좀 긴 실내 구간이 추정이 되고 검정을 할 때도 좀 불리한 그러한 T 분포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왜? 시그마 대신 모르는 값 넣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다. 그래도 이것도 다행히 좌우 대칭인 종 모양입니다. 좀 뚱뚱하지만
자, 보세요. 똑같이 가장 주어진 신뢰도에서 가장 짧은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 2분의 알파씩 뗍니다. 그럼 여기 이 지점 값이 뭐냐? 오른쪽 꼬리 확률이 2분의 알파이고 자유도가 n-1인 값이 되고, 여기는요. 자, 여기는 왼쪽 꼬리 확률이 2분의 알파이고 자유도가 n-1인 값이 됩니다. 따라서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같은 그런 값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올 확률이 1-알파가 되도록 부등식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는 마이너스 t 2분의 알파, n-1보다 크고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뮤만 놓고 나머지 모두 이항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뮤는 x바 빼기 t 2분의 알파, n-1 곱하기 루트 n분의 s보다도 크고 뭐보다도 x바 플러스 t 2분의 알파 n-1 루트 n분의 s보다도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0 곱하기 100-1-알파% 신뢰 구간은 이러한 세팅일 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에 s를 썼기 때문에 앞에 더 이상 g값을 쓸 수 없고 t값을 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세팅이에요. 이거는 원리만 알면 정말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자, 세 번째 임의의 모집단에서 대표본이고 중심극한 정리 쓰겠다는 거죠. 시그마 제곱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S는 대신 쓸 거지만 n이 충분히 큰 대표본일 때에는 결국 시그마와 같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점수 정량 x바고요. x바하고 뮤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몰라서 s를 쓰지만 페널티 받지 않고, 그 다음 어때요? 이미 모집단에서 대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x바도 역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준화시킨 이 함수도 스탠다드 노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양쪽의 꼬리의 확률 2분의 알파씩을 가지게끔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probability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지만 g2분의 알파 마이너스 g2분의 알파보다 크고 플러스 g2분의 알파보다 작을 확률이 1-알파가 되게끔 잡았고요. 역시 뮤를 중심으로 풀어 헤칩니다. 뮤는 x바 빼기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크고 x바 플러스 g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의 하한이 바로 요거고요. 신뢰 구간이 하한, 그 다음 신뢰 구간의 상한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어떤 문제의 세팅 따라서 달라지는 표집 오차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비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모분산이 16이고요. 정규 모집단입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가 25일 때 표본 평균이 x바 10이 나왔다. 그러면 모평균에 대한 90% 신뢰 구간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계산하는데 여기가 90%가 되려면 알파는 0.1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세팅일 때 우리 신뢰 구간 어떻게 계산했어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알아요. 그리고 정규 모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g 값 들어옵니다. g 2분의 알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죠. x바 10 플러스 마이너스 g 0.05 곱하기 총 25명 뽑았고요. 시그마는 4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G 0.05는 사실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외우게 되는 그런 값인데, 보세요. 오른쪽 꼬리 확률이 5%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1.645보다 클 확률이 5%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알기 위해서 요 값 보고 힌트 얻어가지고 얘가 이제 1.645가 되는 거예요. 자, 곱합니다. 1.645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1.645 뒤에 표집 오차 부분만 표본 오차 부분만 해볼게요. 1.645 곱하기 어떻게 해요? 4 나누기 요거 눌러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눌러야죠. 그리고 25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소수로 나오죠. 이것을 분수로 나온 것을 소수로 바꿉니다. 1.31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이라고 표본의 평균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1.32가 실내 구간의 상한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검정력은 나중에 검정할 때 배울 텐데 클수록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설명. 실내 구간은 넓을수록 좋나요? 주어진 실내도하에서 가장 짧은 것이 좋다 했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설명. 표본수는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다. 이거 아니에요. 표본수는 추론할 때 영향 끼쳐요. 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고 n 여기 영향을 끼쳤잖아요. 따라서 요건 틀린 설명.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본수가 클수록 실내 구간 짧아집니다. 자, x바, 실내도, 시그마 똑같이 주어진다면 n수가 크면 클수록 실내 구간은 점점 줄어들죠. 왜? 분모에 루트 n으로 들어가니까, 그쵸? n이 커지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래서 더해지고 빼지는 표지부차가 점점 작아져요. 자, 어떤 식으로 작아지느냐? 여기 만약에 내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을 4배로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실내 구간 전체를 D로 놓자. 그러면 2분의 1D가 되고요. 내가 만약에 16배로 늘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16분의 1만큼 영향을 끼치니까 4분의 1D만큼, 4분의 1배만큼 짧아지겠죠. 자, 그런 관계를 알고 3번 풀겠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이고 싶다. 그럼 표본은 어떻게? 16배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4번이었고. 자, 5번 풀겠습니다. 정규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샘플을 뽑아가지고 구한 표본 평균 X바가 110이었다. 이때 95% 신뢰 구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정규 모집단에서 시그마 제곱 아는 경우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 공식 어땠어요? X바라는 좋은 점 추정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였습니다. 자, 나는 문제에서 시그마가 5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n도 25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x바도 110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는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은 오른쪽 꼬리 확률을 2.5%만큼 가지는 1.96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1.96을 대입을 하면 돼요. 자, 110 더하기 1.9 요거 약분되고 없어지겠죠. 110 더하기 1.96이 상한이 됩니다. 따라서 111.96이 상한인 1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95% 신뢰 구간 을 계산하기 위해서 G 값은 뭘 써야 되느냐? 좀 전에 썼죠. 95%는 양쪽 꼬리 확률 2.5%만큼 가지는 지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G 2분의 0.05, G 0.025, 즉 1.96이 필요합니다. 자, 통계 조사 시 한 가구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64가구, 대표본이다. 그쵸?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분포가 임의의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여기 이미 추출했습니다. 이때 평균 소요시간 30분. 근데 어때 집집마다 뭐 이야기하는데 좀 대답이 느리거나 많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5분 정도 됐습니다. 이건 다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이 되겠죠. 자, 한 가구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이랬어요. 임의의 모집단이지만 샘플을 충분히 뽑았기 때문에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총 30분쯤 걸렸는데 그죠? 95% 신뢰 구간이니까 1.96 곱하기 64 자, 분의 루트 64분의 5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조사 분석사는 계산기가 있으면 편해요. 편한데 계산기가 없어도 웬만한 것은 손계산이 되도록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64의 제곱근은 8이죠. 그래서 8분의 5 곱하기 1.96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직접 구하지는 않겠고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상한이 31.2가 됩니다. 자,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진 세팅을 보고 70마리네, 대표본이네,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G값 써도 되겠네 이렇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99%네 신뢰 구간이 99%라는 이야기는 내가 필요한 G2분의 알파가 G2분의 0.01이고 G 0.005 즉 오른쪽 꼬리 확률 5%만큼을 가지는 0.5%만큼을 가지는 G값이 필요하네. 근데 문제에서 주질 않네요. 웬일인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충분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게 2.58 혹은 2.575의 값을 가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대입만 하면 사실 신뢰 구간 추정하는 문제는 그죠?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16개 시계에 넣는 배터리 수명을 보고 싶은데 30개 이상 충분히 조사를 못하고 소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그마도 몰라요. 그죠? 따라서 표본의 평균이 2년이고 표본의 분산이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그때 95% 신뢰 구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표본이고 시그마 제곱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S제곱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뚱뚱한 모양의 T분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S를 썼기 때문에 이 앞에 T값 2분의 알파 자유도 N-1이 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t 0.025 자유도는요 16개 시계 배터리 봤으니까 16 빼기 1 해서 15가 되고요 루트 면 16개 받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이네요. 자, 여기 보면 요 x바도 2가 되겠죠. 이 자리도 2년이다, 평균 2년이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t 값은 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그냥 2.13 대입만 하면 돼요. 그죠? 4분의 2.13을 계산기로 계산해서 2를 더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답이 1번입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축구공 탄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49개 조사했습니다. 자, N이 49라는 소리는 대표본이라는 말이고, 그로부터 표본 평균 X바는 200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 S는 20이라고 문제에서 줍니다. 대표본이라서 우리 G값 쓰면 돼요. 95% 신뢰 구간 추정하라고 했으니까 양쪽 꼬리 2.5%를 가지는 1.96 쓸 겁니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어떻게 대입합니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인데 시그마 아니고 여기서는 안 주니까 s 써야 돼요. 모르니까 s 써야 돼요.
그러나 S는 시그마에 대한 좋은 추정량, 일치성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본일 때에는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그대로 대입합니다. X바 자리에 200 넣고요. 그다음 요거 자리에 1.96 넣고요. 그다음 여기에 루트 49니까 분모가 7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장 여기 루트 안 씌워놓은 2번, 4번 탈락이죠. 그 다음에 S자리 20 넣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형광등을 생산하고 있다. 100개의 형광등이다. 평균과 표준 편차 주고 95% 실내 구간 계산하라. 이거 이제 우리 너무 잘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모평균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크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실내 구간의 폭은 좁아지죠. 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자, 일반적인 경우 제가 그 가장 정규 모집단에서 분산도 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표본의 크기는 이렇게 분모에 루트 m 분의 1만큼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4배 커지면 실내 구간 2배로 줄어들고 16배 커지면 실내 구간 4배로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좁아진다 맞아요. 그 다음에 95% 실내 구간이 마이너스 10에서 10이라는 의미는 모 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가 아니죠. 자, 나는 자, 우리가 그 실내 구간을 추정을 할 때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뮤가 하한보다도 작고 추정량의 상한보다도 하한보다 크고 상한보다 작을 확률, 즉 구간 내에 들어올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하고 실내 구간을 추정을 했는데 실제 내가 모수가 예를 들어서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12, 10이다. 그런데 내가 추정한 실내 구간이 마이너스 10에서 10이다. 이러면 자, 마이너스 10에서 실제 10 사이에 12인 뮤가 들어있을 확률은 제로고요. 그죠? 만약에 뮤가 실제로는 7이었다. 그러면 뮤가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 들어올 확률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추정하기 전에 내가 고려했었던 이 1-알파라는 신뢰도 신뢰 수준은 어떤 특정한 표본이 뽑히고 난 뒤에 신뢰 구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주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그걸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한 100번 정도 그 표본을 100개 정도 뽑아가지고 실내 구간을 100개쯤 추정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그 구간 안에 모수 뮤를 포함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아주 치우친 표본이 뽑히는 바람에 모수가 그 구간 내에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전체 100번 중에서 한 5번 정도 될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에 있을 확률의 95%다 라는 의미는 틀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도 대학교 시험에 한 번씩 내고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모분산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모르니까 우리가 S제곱을 써야 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때 정규 모집단이긴 한데 만약 소표본이라면 그때 우리는 T분포를 쓰고 그 실내 구간 결정할 때도 루트 n분의 S를 써서 이 앞에 G값이 아니라 T값 요거를 썼습니다. 자, 다음 설명이 주어져 있을 때 모 집단의 평균과 분산은 뮤 시그마 제곱이고요. 그로부터 크기 n인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계산하면 x바 ys 제곱이다. 그때 t값과 g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옳은 설명 고르시오 했습니다. 여기 모 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서 모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어떻게 해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그런데 여기 g 알파가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그 다음 모 집단이 정규분포이고 모 분산값이 미지인 경우, 모르는 경우, 요때는 우리가 어떻게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분의 s 쓰면서 앞에 t 값 썼어요. 2분의 알파 자유도 n-1.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값을 뜻하고 맞아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정규 모집단이 아니고요. 그리고 샘플의 수가 충분히 크고 시그마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이러면 시그마 오고 여기에 g 2분의 알파가 와야 되는데 여기가 틀렸죠?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 t분포를 따르는 건 맞는데 여기 자유도가 잘못됐죠. 자유도 n-1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자, 20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모 평균 뮤에 대한 구간 추정에서 신뢰 구간이 100 플러스 마이너스 5로 추정이 되고 나면 신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했습니다. 그렇죠.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95에서 105 사이에 실제 모수 뮤는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 정해지고 나면 신뢰 구간 내에 모수가 들어오면 확률은 1. 만약에 그 구간 내에 모수를 포함하지 못하면 확률은 0인데 그러면 이 95%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표본을 100번 추출해서 100개의 신뢰 구간을 반복 추정한다면 그때 95개 정도는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들어오고 나머지 5개는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